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바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부동산은 입세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는 식구가 딱 어울리는 상황이라 볼 수 있죠. 무슨 말이냐? 바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아주 미세한 움직임에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어제 미국 중앙은행 의장 제롬 파월이 잭슨홀에서 가감없는 입장 표명을 통해서 금리 완화라는 잠재적인 기대 심리에 아주 깔끔한 펀치를 날렸습니다. 당초 기준금리 인상이 속도 조절에 들어가면서 조금씩 완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이 양반이 찬물을 끼얹어 버렸죠. 아주 단호하게 금리 인하로 가는 피봇, 그러니까 기조 전환은 당분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시장이 발칵 뒤집어졌죠. 미국의 인플레가 어느 정도 잡혀간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는데 중앙은행장은 여전히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은 진행 중이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매파, 굉장히 공격적인 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거죠. 금리 정책은 비둘기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유연한 기조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죠. 근데 미국 중앙은행장이 그냥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준금리 인상분에서 미국이 0.75% 정도 기준금리를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지 않겠느냐라는 불안한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죠. 제롬 파월은 굉장히 물가에 대해서 강박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무조건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에 향후 기준금리 인상폭은 미국 물가지수가 가장 큰 기준이 될 듯합니다. 아무리 높아져가는 금리가 경기를 묶어두는 침체기로 몰아간다 해도 기꺼이 이런 희생쯤은 인플레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치르겠다는 각오죠. 그러나 이런 중앙은행의 분위기와는 달리 현재 미국 시장은 미국 중앙은행이 예상보다 빨리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죠. 불황이 장기화라는 길목에 들어서게 되면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 심리가 쫙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제롬 의장의 발언이 다소 의외의 한 방을 매기는 것이기는 해도 아마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매파적인 기조는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이런 발언은 다시 한번 바지춤을 끌어올려서 허리띠 바짝 내자는 차원에서 던진 말인 것 같고요. 아무튼 미국 쪽에서의 기준금리 인상이 두세 차례 더 있을 것은 확실합니다. 한편으로 이런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입세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한국은행도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죠. 미국 기준금리 인상 따라가다간 가랭이 찢어지게 생겼어요. 미국이야 자족국가죠. 위기가 닥쳐도 셀프로 해결이 가능한 나라. 기초 체력이 비교 대상 불가. 한국이 이런 미국의 금리 기조를 무조건 뒤쫓아가기는 지금 뒤처지고 있는 경기 지표가 다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도 무조건적인 금리 인상 쪽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는 있습니다. 대신 기준금리 인상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아마도 8월 물가지수는 7월 물가지수 6.3%보다는 내려갈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수입 의존도가 높아서 제일 중요한 유가, 그러니까 기름값이 어디로 튀느냐에 따라서 물가지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기준금리에 손을 대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게 되면 경기장을 내달리는 종마, 미국의 금리가 앞으로 치고 나가는 바람에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분명 올 겁니다. 지금은 2.5%로 동률이죠. 이후 미국에서 0.75%씩 차곡차곡 탑을 쌓아 나간다면 연말에는 1%까지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달러 강세로 자본 유출이 걱정이 되죠. 한국으로 유입된 돈이 금리가 높은 달러를 쫓아가게 될 거고요. 무엇보다도 원자재 값에 치명적인 영향을 줘서 가뜩이나 불안한 물가가 다시 요동을 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나라 경제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으면서 뿌리를 내린 근본을 가지고 있어서 급격한 자본 유출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물가. 여기에 또 빨간불이 들어오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카드를 또다시 만지작거리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금리 전쟁이 왜 내 집을 사는데 중요한가? 가뜩이나 부동산 환경이 복잡해져서 머리가 뽀개질 것 같은데 이런 금리 문제까지 신경 써야 하나? 라는 생각도 번뜩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당장 집을 사려면 대출을 껴야 하는데 금리 문제는 내 집을 사기 위해서 자금을 끌어들여야 하는 대출 부분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단 청약도 주춤해질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구축 매입은 상당한 리스크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확고해지죠. 이런 영향 때문에 수도권 아파트 매수 우위 지수는 19.9로 2013년 이래로 가장 그 낙폭이 커진 걸 알 수 있습니다. 2013년 8월에 26.3이었는데 자그마치 8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고 볼 수 있죠. 지난주 한국은행이 0.25% 기준금리를 올린 영향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고요.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82.9로 16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도 85.2, 인천도 83.8로 떨어지면서 지난주보다 2, 3포인트 떨어진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은 금리에 의해서 시장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 오로지 이자 바라기, 이자에 살고 이자에 죽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되도록 구축 매입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한다. 무턱대고 대출을 최대한 땡겨서 쓰다가는 내 집으로 진입하기는 했는데 이자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 정말 삶의 질이 뚝 떨어질 수 있는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대출을 최대한 낀 매입은 절대 금물입니다. 내년 하반기 미국 기준금리의 변화가 오는 변곡점이 매수 타이밍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무주택자에겐 지금의 변화가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기죠. 왜냐? 아직 생애 최초 가장 큰 대출을 일으키지 않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물론 전세 대출을 끼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집을 사기 위해서 수억씩 끌어왔던 분들 없을 겁니다. 아직 대출 금리를 관망하면서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거죠. 이게 큰 겁니다. 영끌한 분들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죠. 관망이라는 게 아예 없어. 죽으라고 뒤에서 쫓아오는 이자의 칼날을 피해서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야 합니다. 입에서 단내가 나겠죠. 가뜩이나 전월세 시장도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어요.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전세값을 1, 2억씩 내리지 않으면 전세를 물어갈 사람도 만나기 힘든 상황. 집주인은 전세 만기가 오면 새로운 세입자 구해서 그 돈으로 나갈 세입자 보증금 돌려줘야 하는데 이렇게 1, 2억씩 전세가를 내려가면서도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지니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전세 물건이 2년 전 15,000건에 비해서 지금 2배가 넘는 34,000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만 봐도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 영끌에서 전세 보증금으로 돌리고 있던 집주인들 상당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무주택자들에게는 한 템포 박자 조절할 수 있는 초이스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게다가 청약 부분에서도 민간 분양도 지금 부동산 분위기 반영해서 미친 듯이 분양가를 던지기에는 조금 민망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공공 분양에서는 갈수록 주거 환경이 팍팍해지니까 정부에서도 주거 안정을 위해서 대안적인 공급을 대폭 늘리려 하고 있죠. 그래서 주담대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도 시중은행에서 나오는 우대금리 상품도 꾸준히 엿보셔야 하고요. 이런 틈새들을 잘 골라낼 수 있다면 결코 내 집 마련하려는 분들에게는 그리 불리한 상황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예상보다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리가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그러나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 크고요. 여전히 부동산은 거래 절벽 양상으로 집값은 하락세를 보일 겁니다. 그러나 내 집 마련을 위한 플랜은 절대 접지 마시고 신중하게 접근하면서도 가장 효율적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스탠스를 취한다면 결코 리스크는 없을 겁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